자, 현 시각이 10시 50분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시면 오늘도 아침에 시세가 굉장히 강했죠. 물론 위에서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합니다. 일단 먼저 주가가 내려갈 때 여기선 떠야 됩니다 그랬죠. 소위 썬문 효과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중방이기 때문에 역N자가 아니까 떠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럼 거꾸로 이게 올라갈 때 얘는 그럼 N자인가요? 아니죠. 똑같아요. 얘가 지금 제가 그림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중방이라는 그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중방은 골드와 데드가 연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드와 데드가 반복된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N자나 역N자가 안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 그래프가 여기 이게 지금 이등평선이 조금 달라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골드와 데드가 반복되면 주가는 중방이다. 자, 제가 이제 다른 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요. 요걸로 제가 일단 접근해 볼게요. 자주 사용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아마 이제 이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해할 거예요. 얘가 내려갈 때 역N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면 떠야 돼요. 떠서 본격 전화가 이렇게 역N자가 돼야 빠지는 거거든요. 그 중에 특히 위험 신호가 20이 중방으로 내려갈 때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해서 떴다가 가라앉을 때 이렇게 20 하바로 떨 때 이게 중국보다 나쁘다의 기법이잖아요. 하지만 얘는 내려가더라도 60이 역N자가 아니까 얘는 또 주가가 떠야 되니까 둘둘 치킨이 존재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자, 이제 이쪽 똑같이 갈게요. 이거 몇 번만 반복하면 내 거 됩니다. 자꾸만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가만히 여러분 서 계세요. 서 계시면 그대로 거기다가 투자 기법의 옷을 입혀 드릴게요. 다만 듣고 나서 모르겠으면 자꾸만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얘가 내려갈 때 그냥 안 빠지고 일단 들었다가 빠지죠. 역N자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5가 역N자로 쭉 빠졌어요. 이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얘는 다시 줄 것 같습니다 할 때도 20이 역N자가 아니니까 얘는 또 들었다가 빠졌잖아요. 하지만 들었다가 빠져서 20이 역N자여도 이번엔 5가 다시 또 역N자가 아니니까 얘는 또 주가가 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럼 거꾸로 보세요. 얘가 더 이제 오늘 이렇게 밀리지 않고 더 올라간다고 칠게요. 이게 올라가더라도 이게 중방일 때 직전 저점대 근처에서 떴듯이 이게 올라가도 가만 놔둬도 직전 고점대 근처에서 두들겨 맞아야 되고요. 이걸 전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위에는 그러니까 밑에 매수가 있듯이 위에는 매물이 놓여 있는 걸 전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여기 직전 고점대 근처. 근데 이건 이제 그 시점이 어디냐 그럴 때는 결자 해지. 그러니까 얘가 5일 전에 바디크로스 시작했잖아요. 그럼 얘가 신호로 올라가다가 실제로 나 지금부터 주가가 빠질래라는 것은 5일 평선 아래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5일선 아래 이렇게 음봉의 바디크로스가 나오면 나 지금부터 조정이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둔다는 거죠. 어쨌든 얘는 이게 점점 오늘이 아니라 점점 위로 올라가더라도 직전 고점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가 올라가다가 그냥 못 가니까 역N자로 빠져야 되니까 올라가다가 역N자로 빠지니까 올라가듯이 얘는 올라가도 N자로 가야 되니까 어차피 제꼈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5일선에 바디코스가 나오면은 그땐 조심한다. 대신 그 이전이라도 얘는 올라갈 때 이렇게 직전 얘가 잠깐만 위에서는 매물이 잠깐만 있는 것은 직전 고점 때 가까이 가니까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주가가 위로 올라갔죠? 아침부터 그 원인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의 영향, 물론 중국 증시도 부양책성의 내용 때문에 긍정적이지만은 오늘 일단 미국 증시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그렇죠? 다우지수도 그렇고 오늘 보면 특히 나스닥, 특히 반도체 이렇게 올라갔죠. 특히 반도체 그러면은 오늘 무기 중심이 있었던 것이 이제 기술주가 랠리를 이어갔는데 특히 젠슨왕발 호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젠슨왕이
주식을 매도하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젠슨왕이 기존에 밝혔던 매도 계획이 마무리됐다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에서 발표했는데 엔비디아가 4분기에 45만 개의 블랙엘 칩을 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서 한 1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오늘 엔비디아가 위로 올라갔어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저 밑에서는 이 엔비디아는 매수하기 바빴던 주식이었잖아요. 진짜 참 대박을 줬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오늘이 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뉴스케일 파운드인데 이게 또 아주 굉장히 강하죠. 자, 지금 보시면 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단에서부터 올라갈 때 저희가 20달러, 저 20 디쿠턴이었죠. 여기 바닥권에서 우리가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500달러, 지금의 가격 50달러, 어나더 여기를 돌파하면서 어나더 레벨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를 중간중간에 마디존을 찍어드렸죠. 여긴 140달러부터 마디존, 여기는 130달러부터 마디존, 여기는 120달러부터 마디존. 그죠? 최근에 이제 올라오면 이거 120부터 130 사이에서 마디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늘 기술주들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시장이 올라갔고,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도 바로 그러한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주가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중동 위기는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국제 한쪽 지역에서는 시끄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중에 또 영향을 좀 줬던 것이 뭐냐면은 요번에 연준이 거의 한 19년, 20년 거의 가까이 만에 만장일치제를 벗어났죠. 지난 2005년도, 지금 2024년이니까 19년이네.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만장일치제를 벗어나서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50pp의 금리 인하는 너무 성급하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아직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데 이거 너무 성급하다 얘기하면서 또 시장에는 또 순간 악재가 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까 엔비디아 재료도 엔비디아 재료인데 이 AI의 붐을 일으켰던 오픈 AI의 샘 올트먼,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이 샘 올트먼이 AI에 대한 전망에 아주 좋은 전망을 내놨어요. 앞으로 수천일 내에, 물론 이제 시간 어느 정도 걸리겠죠, 초지능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지금 가장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경기의 침체 여부예요. 일단 지금 금리는 내렸잖아요. 여러분들 금리 하나만 놓고 보면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니까 단독 변수로만 봤을 때는 금리가 내려가는 건 주장이 엄청나게 호재가 되는 겁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닐 때가 있단 말이죠. 금리를 올려도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고, 금리를 내려도 주가가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2008년도에 리먼 사태 이후에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냐는 거죠. 금리 내리는데. 경기 침체가 금리 내리는 악재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또 2016년, 2017년도에 금리를 그렇게 위로 올렸는데, 2017년, 18년도에 그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왜 미국 주가는 계속 올라갔을까요? 금리 올리는 악재보다 경기가 좋아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법인세가 35%에서 21% 깎아주니까 무려 안전자에서 14%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가라는 것은 금리가 중요한데 그 금리와 연결시켜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경기이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더 우세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비컷 이후에 주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 침체까지는 안 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용이라든지 또 뭡니까 오늘 또 나왔던 그 일부 내용 중에 보면은
컨퍼런스 보도에서 집계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 또 고용 악화에 따른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는데 다소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라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이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고, 경기 둔화라고 하면은 이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금리를 내린 것에 따른 플러스 요인이 현재까지 더 우세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텐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도 50bp 금리 내린다. 이건 뭔가가 이상한 거잖아요. 이렇게 베이비 스텝이 아닌 빅 스텝, 빅컷으로 이렇게 내린다면. 근데 어쨌든 현 주소로 봤을 때는 아직은 미국은 주가가 꺾어지는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인한 플러스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쪽에 의한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로 시장은 읽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물론 이건 언제든지 변화될 그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저희도 진짜 매의 시선으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끝나지 않으면, 물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올라갔다 이렇게 두드맞는 모습을 주고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좀 둔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게 여전히 괜찮고 아직 5일선 바디를 안 줍니다. 직전 고점 때 가까이 가면 일단 무조건 조심해야죠. 거기서 한 3분이든 뭐든 올라갈 때는 좀 줄여놓는 게 맞는 건데, 현재까지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이, 지난번 우리가 금리 인하했을 때 이게 금리 인하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부정적인 쪽보다는 그래도 긍정적 쪽이 먼저 우세하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5선 바디라는 거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화두가 뭐냐라는 거야. 그건 경기 침체라는 거죠. 근데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 둔화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마이너스 요인을 앞다고 있다. 항상 시장은 호재와 악재를 합한, 특히 금리와 경기와 금리를 합한 세수의 물의 온도로 결정된다라는 거,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뉴스 보고 막 일반 투자를 움직이는 건 그건 심리적인 거,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건 짧게 영향을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볼만한 종목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조정을 줄 때, 특히 마이너스 3% 이내의 조정을 줄 때 관심을 갖고 볼만한 종목 군단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종목군이 이렇게 있죠. 자, 이제 만약에 알테주는 조정받고 있어요. 자, 얘가 조정받고 있는데 얘가 더 끝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얘가 조정받아도 외봉인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어떤 종목을 이렇게 볼게요. 만약 녹십자 웰빙이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밑에 조정받았잖아요. 여기 내려갈 때 100, 200 이렇게 1, 2, 3, 4 더블업으로 베팅을 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하락에 따른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것은 분할 매수가 딱 제일 좋습니다. 얘들 여기 명단 올라가는 거, 젠백수는 굉장히 강하네요. 그죠? 여기 이렇게 모양을 갖추는 거, 여기 화요일날도 이렇게 모양을 갖추는 종목군 쭉 있죠. 만약에 에코프로모트, 요새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하죠.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테슬라 강선성도 오늘 이제 저녁 9시에 오늘은 미국 증시 특집하는 날이네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뭔가가 내렸던 종목이 이 올라가는 거는 농담에 쉬실 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명단들 잘 보시고요. 요 종목군단들 중에서 내가 분할 매수 전략 사이클을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3% 이내에 들어올 때 그 종목군들을 분할로 공략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결론. 일단 시장이 올라가야 시가총이 늘어나는 거고 매매하는 것이 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할 때는 not bad. 나쁘지 않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월가의 뒷말이 무성하다는 얘기 이미 여기다 올려놨잖아요. 이 앞에 이틀 전에 올려놨습니다. 다만 이제 얘는 그거 말고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는 직전 고점대 영역에 올라가게 되면 얘는 거기서부터는 이게 중방일 때 직전 저점대 근처가 의미가 있었듯이 올라가면 직전 고점대 근처가 얘가 매물선에 가까워지니까 이때부터는 조금씩 가까울 때 일부는 내가 비탈준 조금씩은 줄여놓는 게 맞다라는 거고, 특히 5호선 바디가 나올 때는 조심하자. 그럼 얘가 만약에 5호선 바디 주면서 내려가면 다 끝나? 아니죠.
한번 특히 뭐 코상을 한번 볼게요. 이거 내려가도 역N자가 아니죠. 그럼 얘 내려가도 또 뜬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또 그게 아니어도 얘 코스피 같은 경우는 5도 역N자, 20도 역N자 다 역N자 한다 하더라도 60이 역N자가 아니까 또 지난번에 둘둘 치킨 공략했던 거와 똑같은 자가 또 있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얼마나 알아듣고 있느냐는 거죠. 이걸 알아듣고 있는 분들은 지난번에 둘둘 치킨의 매수 신호와 2020년 3월달이 왜 바닥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신시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그런 전략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주가 지도를 알고 매매하는 겁니다. 그게 알 때 여러분 자꾸만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찍어갖고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돈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자, 미국도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장이 그냥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끝을 내야 끝을 냅니다. 미국이 무슨 얘기니까 미국이 올라가도 우리 별로 못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는 거였어도 완전하게 장이 끝났다 하러 갈 때는 미국이 끝나야 되는데 아직 미국은 끝난 시는 아니라는 거죠. 많이 올라가서 조정받는 건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지금의 시장의 모습은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종목은 뭐냐 했을 때는 밀려서 사시면 안 됩니다.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대장준에서 뭐가 강하더냐, 2차 전지도 뭐가 강하더냐, 그 강한 종목군단들 중에서 눌림목에서 베팅을 쏘시는 것이 좋다. 단 한 번에 쏘지 말고 분할로 베팅을 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 오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은 살아있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매 시선을 가지고 진짜 계속해서 점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오늘 저녁 9시에는 여러분과 함께 미증시, 저희 그러면 뭐 스파이, 엔비디아, 테슬라, 그 다음에 스타벅스, 히타 종목 맞죠. 특히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는 SMR 같은 거, 이런 건 진짜 초대박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베팅 노하우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